자, 이제 거울신경세포는 어디서부터냐? 거울신경세포는 영장류서부터 있어요. 포유류는 거울신경세포가 없어요. 영장류는 원숭이들인 경우는 그 포유류보다 훨씬 더 정교한 소통을 해야 돼요. 원숭이들은 원숭이들이 그 자기네들이 집단 모이고 자기네들끼리 뭐 원숭이들 보면요. 1인자를 놔두고 2인자, 3인자하고 연합해가지고 1인자 거꾸로 틀리고 뭐 인간하고 똑같아요. 원숭이 정치학 보면은. 그러니까 훨씬 더 정교한 거예요. 이런 정교한 걸 하기 위해서 원숭이들인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더 연합을 해야 돼요. 이래서 자기네들도 모르게 진화시킨 거가 거울신경세포예요. 거울신경세포는 뭐냐면은 처음에 거울신경세포가 나온 거는 원숭이들 마카크 원숭이라고 그래서 일본 원숭이, 제일 원숭이 중에서 제일 진화가 초기 단계에 있는 원숭이들인 경우서부터 만들어졌는데 원숭이들인 경우는 원숭이는 손을 많이 쓰잖아요. 원숭이들은 손을 쓰는 거 보면 제가 뭘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원숭이들은. 그래서 원숭이의 거울신경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숭이의 손 모양이 요만한 걸 잡는 건지 이만한 걸 잡는 건지 할 때마다 그 활성화되는 거울신경세포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울신경세포가 뭐냐면 한 원숭이가 이런 손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거를 보고 있는 다른 원숭이가 뇌에 요 손을 이렇게 하는 그 뇌세포가 똑같이 거울같이처럼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손을 짚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이렇게 잡는 모양을 하는 그런 운동신경하는 그 세포가 똑같이 운동하지 않는데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러 뉴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미러 뉴런이라는 건. 그래서 그건 뭐냐면 다른 원숭이가 손을 잡는 걸 보기만 해도 보면은 얘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다른 원숭이의 의도를 알면 어떻게 하냐면 더 소통하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원숭이도 물론 표정이 있어요. 표정도 있는데 표정 플러스 손 모양에 대한 걸 알아서 자기 편에 있는 다른 원숭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를 알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거울신경세포가 온몸 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면, 특히 표정을 보면은 인간은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표정을 자기 뇌에 그대로 복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표정을 짓는 게 뭐다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서 마음을 읽는 게 그 사람의 표정을 내가 그렇게 똑같이 지을 때는 나는 어떤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왜 있냐? 우리 인간들인 경우는 다른 사람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읽을 수 있어요. 일단 어느 정도. 이 거울신경세포를 통해서. 이게 거울신경세포예요. 특히 여성분들인 경우 어떤 사람이 피 흘리잖아요.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도 똑같이 피 흘리는 것 같이 느껴요. 그래서 특히 그게 바로 거울신경세포가 그 사람의 그거를 그대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인 경우는 다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하고 뇌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울신경세포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울신경세포라는 거가 그 소리를 듣든 보든 귀로 듣든 그 내용을 갖고 그 내용을 바로 복제하듯이 재현해요. 그래서 거울신경세포라는 거는 포유동물은 직접 접촉을 해야만 상대하고가 연합이 되는데 인간은 물론 원숭이서부터 시작됐지만 인간은 떨어져 있어도 실제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뇌와 뇌가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뇌와 뇌가 소통하게 돼서 이거에 대한 예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로 좋은 관계에 있는 부인인 경우는 남편이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혈중에서 미국에서 한 연구지만 옥시토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이라는 말 들으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거울신경세포는 남편하고 사랑할 때 과거의 기억들을 다 재현시켜요. 그래서 여성들인 경우는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하고 좋아한다는 말하고 구분하는 거가 좋아하는 거는 그게 재현이 안 돼요. 사랑한다면 남편이 나 좋아할 때 그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인 경우는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길 바래요. 남자들인 경우 뭐냐면 그거 말해야 되나?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보 전화 좀 해. 이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전화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 가가지고 부인하고 잘 있어? 뭐 했어? 밥 잘 먹었어?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부부간의 사이가 달라요. 남자들은 그건 뭐 전화해서 뭐 하는데 실제로 오늘 얘기하는 것 것처럼 전화해서 남편하고 말이 통하는 얘기가 들을 때는 아내의 머릿속에는 이 사랑의 애착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돈 많고 능력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나 힘들게 하면은 그런 남편하고는 별로란 말이에요. 아내들이 제일 바라는 거는 애들이 제일 바라는 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는 그게 바로 이 거울신경 세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걸 좋아할까? 딴 거 아니에요. 뇌에서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자식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식하고 마음이 통하고 뭔가 통해가지고 그냥 부모 자식 간에도 있으면 장난하려고 하고 막 재밌게 지내는 부모 있잖아요. 이런 부모가 있고 매일 보면 서로 인상 써. 자식이나 부모.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자식이 부모 말 잘 듣는 건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은 자기가 없어지면서 자기가 없어진 거에 대한 분노를 나중에 부모한테 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또 조심해야 될 거, 엄마들이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자식이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살 수 있는 방법대로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방법, 인간은 뭐 늘차 얘기했지만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방법대로 안 한다고 자식한테 혼을 내고 뭐하고 이러는 분들인 경우는 결국은 그것만큼 자식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들하고 통해야 되는데 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관점에서 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대를 상대로서 놔둔 상태에서 거기서 통해야지. 내가 얘기하는 걸 자식이 말 잘 듣고 자식이 그대로 한다.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자식은 망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자식하고 부모 자식이 똑같지 않을 것, 다른 자식이 나와야지 나중에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식이 나하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재주를 갖고 있으면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해야지. 이놈이 나하고 다른 생각 갖고 있어?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하고 다를수록 다른데 소통이 되는 것만일수록 행복한 거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소통되는 게 뭐가 재밌어요? 그건 하나도 재미가 없죠. 하나도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가능하면 자기하고 좀 다르고, 자식이나 배우자나 마찬가지인데 나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저는 불행한 삶 사는 사람들이고, 나하고 자식이나 배우자가 다른 생각을 갖고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하고 소통이 되고, 그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이 얼마큼 잘 될 수 있느냐. 다 그러시죠. 대부분 다 그러시죠. 와서 나는 괜찮은데 다 저 인간이 난 문제라고 얘기하지, 와가지고 제가 문제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나는 다 괜찮고 여기 약간 좀 이상하다고. 여러분들 사실 똑같아요. 뭐 여러분 똑같지 뭐. 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 속에,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본인은 옳아요. 옳은데 그거는 본인의 방식으로 옳은 거고, 세상에 옳은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자기 하나의 방식, 몇 억분지 1밖에 안 되는 그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는 게 얼마나 편협한 거냐는 거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주고 다른 거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면은 그때 진짜 행복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하여간 쭉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인간한테 결국 사랑의 의미라는 거는 결국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소통이에요. 소통. 그리고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소통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여러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소중하면은 결국 같이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요. 같이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뭐 각자가 좋아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은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존중하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어떤 뇌와 뇌의 교류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가 이게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한테는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 것이 잘 된 사회가
발전된 사회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